어려운 사람, 뭐 장애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용해 먹는 거. 겨루기 간을 빼먹지. 수급장을 내리면서. 장 사장을 둘러싼 엇갈리는 이야기.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친절한 장 사장의 또 다른 얼굴을 추적해봤습니다. 진실을 말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세상 밖으로 꺼내놓고 싶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노예식으로 많이 일을 했죠. 저희 넷 다. 말만 믿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로봇처럼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럼 무슨 일을 했던 거예요? 장애 처음에 그걸로 알고 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알고 거예요? 몰라요. 식구들. 저 같은 경우는 카운터를 보고 있었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건이 들어오면은 물건을 뭐 2층이든 3층이든 날라주는 거. 한 옷가게에서 일했다는 네 사람은 지적 장애인입니다. 카운터를 본 건 김경미 씨입니다. 남자들은 무거운 짐을 옮기며 옷 정리를 했고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강영숙 씨는 청소와 옷 포장을 담당했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반에 시작한 업무는 7시가 다 되어서야 끝났다고 합니다. 오. 하루에 대략 9시간을 일한 거네요. 퇴근 후 사장 집에서도 일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밥상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까지 모두 이들의 몫이었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가지고 손찌검도 하고 일 제대로 안 하냐. 왜 그딴 식으로 하냐. 그게 기본 멘트였어요. 그 속에서 일을 하며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답니다. 거기에서 25,000원을 받으면 저 돈에서 10,000원 얘한테 지원 좀 해주자. 이러고선 띄워주고 그럼 전 15,000원만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간당 5,000원인 거죠? 아니 하루에. 오늘 얼마 받았어요? 일하면서? 이요? 최저임금이 1시간당 8,700원대인데 이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돈은 고작 10,000원이 전부입니다. 힘든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숙소 호텔 건물. 아, 이게 옛날 모텔 건물이네요. 네. 폐쇄된 옷가게 사장이 마련해준 일부 장애인의 숙소입니다. 건물에는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을 했고 가끔은 전기도 물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저런 곳에서 지금 살았다는 건 이건 그냥 폐가 아닌가요? 아, 곰팡이 쓸어가지고 다 새카만 거죠?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8개월 동안 장애인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옷가게 장사장. 그의 정체는 뭘까? 먼저 장애인들이 일했던 옷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 가게가 그래도 제법 큰 것 같은데. 네. 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가에 위치해 있는 옷가게. 이곳에서 일하던 4명의 장애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옷들이 한가득 지금 쌓여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2층 올라가도 있고 저기 3층까지 올라가면 다 있거든요. 옷이요. 1,000개월. 이런 거면 2,000원 받고 저기 이제 면바지 이런 건 무조건 1,000원씩. 와. 일명 천냥 가게로 저렴한 가격에 옷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장 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좋으셔요, 굉장히. 아, 목사님이세요? 예, 살짝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으로 품고 저도 약 500원 정도 되는 노숙자들 막 그냥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참이 특수 목회하셔. 존경스러워. 단순히 옷가게 사장으로만 알고 있었던 남자가 교회 목사라는 겁니다. 한 선교단체 대표이자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장 목사. 수년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온 목사랍니다. 한 사람한테 신학교 공부시켜서 또 돈 다 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배반하고 나가서 부산에게 먹으시고 30살이 넘은 애들도 다 이렇게 키우시더라고. 여자의 말이 사실일까? 그의 진짜 얼굴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2년 전 장 목사가 운영했던 기도원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건물이 그대로 있네요. 계세요. 하지만 그곳엔 기도원을 운영했던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주민들은 뭔가 알고 있을까? 하나님도 입은 사람도 있고 노숙자 대부분 그런 사람들.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밥 먹여주고 막 이러니까 노숙자들을 재활시킨다고 해갖고 폐자재 갖고 뭐 방석도 만들어서 팔고 그러기는 했어요. 장애인 노숙자 등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일거리까지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방석을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본 목사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았던 이들에게 선한 마음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기도원에서 일했던 남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할 말이 많답니다. 태는 그날 그쪽 밭에서 그 어투구떡을 백지구떡 그리고 밭에서 일한 거예요? 예, 밭에서 바깥에 안 돌아갈 적에 일을 시키기라 일베리 일을 시키는데 내가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일을 시키기라. 근데 뭐 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아, 돈 하나도 안 받았대요. 일부려고 돈 하시면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일부려고 투지 하면서 일을 시켰어요. 불러가지고 사해가지고 자꾸방지 기다려주게 가서 뭐 20만 원 뽑아가지고 무상 딱 챙겨갔어요. 장 목사의 생활은 일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뭐 거위똥도 치우고 뭐야 다 물타리도 하고 그런 걸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렴한 가격에 방을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은 기도원.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은 이렇게 일한 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막걸리 그거를 타줘요. 막걸리 같은 거 술을 이제 그럼 그거 한잔 딱 먹으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시키는 걸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정신지체야. 그 사람은 한 몇 년을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머슴처럼 살았고 목사가 시키면 뭐든지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느 날은 일을 시킨 후 10,000원을 주더니 무료 봉사 확인서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 시키는 일들이 더 다양해졌답니다. 오늘 나한테 시키더라고요. 한 번. 나를 자기 차에 태워서 가더니 그 노숙자 네. 자기 명함 좀 주고 헤어가서 그래서 명함 한번 돌려줬어요.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보고서 목사 그 명함 받고 확실하대가지고 자기가 어렵고 하니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기도원에 박아놔요. 사람들을 시켜 명함을 돌리게 하고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 장애인을 모집한 장 목사. 왜 아픈 사람만 자꾸 데리고 오는 게 이상합니다. 장 목사의 속내는 뭘까? 통장을 자기한테 맡기라고요. 그러면은 니들 원하는 담배, 술 이걸 언제든지 해주고 나는 니들의 그 어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니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을 맡기게 되고 거기서 통장 관리를 하는 거죠. 남자는 기초수급비 일부와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기도원 케이블 TV 이용요금 12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 목사가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인가요? 지금 얼마 정도 있으세요? 설마 없어요. 하나예요. 아이고 참 진짜. 장 목사에게 통장을 맡긴 두 사람의 통장 잔고는 이자가 들어와서 3원이 된 것과 0원이었습니다. 아휴. 종석 씨의 경우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10만 원까지 장애수당과 주거급여가 매달 입금이 됐는데 이상하게도 돈이 들어오는 날 현금으로 이게 인출됐습니다. 뭐예요? 아이고. 영숙 씨 또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수당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금되던 날 역시나 누군가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이 인출됐습니다. 장애 수당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 은행을 찾은 사람. 그는 옷가게 사장이자 목사인 장 씨였습니다. 이젠 그에게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장애인과 노숙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일을 시켰을까요? 나중에 할 게 좀 물어봤어요. 우리 장애
장애 부분 네. 약간 노동착취 때문에 일단 왔는데 이 잘못은 규칙을 정해놓고 합의에 들어서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정해졌을 때 노동착취인데 일을 얘들이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다니까 능력. 이 박스를 예를 들어서 200개를 넘긴다면 일반 용역을 12만 원 준다고 가정하면 네. 얘는 한 30개를 못해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해버려. 목사 주장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평소 일을 정상적으로 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직접 청소를 하며 장애인들을 보살펴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장애 수당은 어떻게 된 걸까? 3월에 하는데 얘가 수급이 된 게 2021년 2월달인가 3월달부터 수급이 됐어요. 전에는 그러면 관리하시거나 통장 관리를 하신 적은 없으셨고 아니, 통장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통장 자체가 없어요. 씨도 그러면 언제부터 관리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결론적으로 지금 이 수급이 다시 된 게 2021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얘 진작 왔다 갔다 했지 뭐 수급 탈 수가 있는 시간이 없었다니까. 이렇게 했어. 영숙 씨의 경우 수차례 절도죄로 수감되었기 때문에 수급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영숙 씨는 2018년부터, 종석 씨는 2017년부터 장애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이 총 4,370만 원 가량. 헷갈려 이런데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한테 돈이 들어가고 복지과에서 나오자마자 1분 내로 이렇게 빠지는. 아니야 이건 주급이 20만 원씩 주급이. 아니 그 씨 걸로 형 씨한테 보냈잖아요. 금액이. 이제 받을 수는 내가 주거비를 그걸 다른 사람들 제3자한테 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부인에게 매달 25만 원씩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양육비 금액으로 이제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양육비를 받아서 내가 줄 게 있는데 바로 보내주면 되지 뭐 자금이 시한테 채우금 덜 들어가면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씨한테도 32만 원 정도 이렇게 갔는데. 여기 내가 알고 전기세 네. 한전의 전기세 전기세가 어떻게 32만 원이 나와요? 이게 지금 11명이 있었잖아요 여 숙소에. 네. 11명이 있었는데 겨울에는 60만 원 그 평일 때는 보통 40만 원 50만 원 나와요. 그럼 이제 수급이 되는 사람은 돌아가면 한 번씩 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낸다던 전기요금은 두 사람이 일정 기간 연달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확인해보니 지난해 4월에는 두 사람 통장에서 전기요금 명목으로 127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합의금, 벌금, 급락, 목욕비, 같이 문제 들어가면 또 쇼핑비, 응? 뭐가 사고 신발 사고. 응? 나는 얘들 잘 믿으려고 매번 3일에 한 번씩 고기 사오고 치킨 사오고. 어차피 이제 나오는 수급비로 하신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는 뿐 아니고 항상 잠재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CD기에서 현금을 뽑은 다음에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 건가요? 돈을 갖고 현금을 해서 얘들 많아지지 지금 내가 뭐. 매달 현금으로 인출을 해 본인에게 매일 10,000원씩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일당이었네 결국은. 9시간을 일해서 받은 일당이 알고 봤더니 일당이 아닌 본인들의 돈이었던 겁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수급비를 이렇게 관리해서 그걸 나눠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 아니야. 아, 몰랐어요? 일을 해서 받는 줄 알았어요? 일이란 게 없다니까. 아무리 능률이 없어도 그래도 노동을 한 거잖아요. 노동요? 예. 노동을 쓰레기 마음에 내려가 보세요. 뭔 노동을 이기는지. 옷가게에 할 일이 없다는 장 목사의 주장.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건 뭐냐면 예. 이 경혜잖아. 예. 그냥 일반 같으면 이 사람을 고용을 하면 네. 시간당 8,000원씩이나 줘야 돼. 뭐 하루에 한 4만 원씩 줄 거야. 네 이제 능력에 따라 밥은 주고 예. 능력에 따라서 이제 뭐 능력에 따라 네가 아직 일본을 모르잖아. 네가 이게 자원봉사를 한다고 써줘야 돼. 아, 자원봉사 한다고? 이곳은 옷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바자회 행사를 하는 곳이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봉사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라는 이름 하에 노동력이 착취되는 것은 아닐까? 물건 같은 것도 날라야 되고 남자니까 오면은 그리고 우리는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아. 이게 옷 같은 것도 빨리빨리 이게 옷걸이에다 걸어갖고 산 사람도 고르기 편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별도로 따로 또 시키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옷가게에서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하루도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썼는데 그럼 처음부터 일 시킬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일 시킬 생활을 같이 먹고 같이 사니까 내가 이러던 데서 같이 들어주라. 그럼 우선 같이 들고 나도 들은데 그게 뭐 그걸 갖고 뭐 어제 뭐 고용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일이 조금 생겼을 때 그때 서로가 이제 같이 하는 거지. 같이 먹고 같이 빌라에서 사는데 그럼 그 일 서로 안 도주는데 이것 좀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같은 한 집에 사는데 가족인데. 옷가게에서 일한 건 한 집에 사는 가족 같은 사이라 도와준 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장 목사는 가족이라면서 꼬박꼬박 주거비를 받고 전기요금과 생활비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진짜 가족들은 알고 있었을까? 전혀 모르고 제가 이제 거기를 가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애를 찾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해서 일만저만해서 관리를 해준다 그래서 납뒀는데 지금 현재 맨 처음에는 그래도 저는 되게 좋게 생각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진짜 고양이 앞에다가 생선을 딱 갖다 먹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조카를 잘 돌봐준다는 말에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들어갔다가 5분 나오기 전에 그 합의 본 거 30만 원씩 매달 달래요.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줬어요. 그걸 안 주고 그 핸드폰 요금은 제가 보내줬어요. 지금. 종족 영숙 씨의 고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롱패딩 사게 입금해 주세요. 영숙 씨는 14년간 장 목사와 함께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목사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씨가 데려와서 키울 여력이 집에 잠시도 안 있어요. 잠시라도 안 있어요. 옆에 사람이 아직 붙어 있어야 돼요. 좀 맨날 떨어지면 일하는데 나가니까 답답하지.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목사라는 말에 믿고 맡긴 순간이 후회스럽습니다.